안녕하세요. 이번 주 템퍼스에 있었던 주간 뉴스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회사 내 가벼운 뉴스들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템퍼스 공식 트위터 계정이고요. 심혈관 질환을 위한 템퍼스 AI 기반 임상 솔루션이 NIT 매거진에 실린 소식이고요. AI가 인체 내 패턴을 인식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이러한 솔루션은 심혈관 질환의 조기 진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뉴스고요. 우선 들어가 보면 텍스트랑 이렇게 영상이 있는데 그 AI가 인체 내 패턴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가볍게 나와 있는 영상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얼굴과 몸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 기사를 이제 요약해보면 AI는 사람 얼굴에서 표정 세부 특징, 눈과 입, 턱 등을 분석해서 감정을 유추한다고 해요. 인간처럼 분노, 슬픔, 놀라움 등을 해석 가능하고 수백만 건의 데이터도 빠르게 평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핵심 능력은 패턴 인식과 해석인데 원시 데이터를 분석해서 대규모 데이터셋과 비교한 다음에 패턴 인식 및 예측을 해서 결론을 낸다고 해요. AI는 인간의 감정과 행동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탐지 및 예측이 가능하며 이는 단순한 계산 능력을 넘어선 인간 이해의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의학의 AI 기술력이 많이 좋아졌다는 소식인 것 같고요. 두 번째 뉴스는 오노가이드 종양학 R&D에서 강력한 전임상 모델로 구성하고 있으며 예측력을 향상시키고 중계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뉴스고요. 이거는 이제 템퍼스에서 백서로 제공하는 거고 과학적 배경과 도입 장벽 그리고 제약회사들이 오노가이드를 활용해서 발전하는 방식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백서입니다. 그래서 오노가이드가 뭔지 잠깐 보시면 실제 인체 장기를 모방해 실험실에서 배양한 미니 장기 구조고 살아있는 조직처럼 작동해서 약물 테스트 등에 활용된다고 해요. 최근에 FDA에서도 동물 실험보다 AI를 활용한 대체 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 구성해 주려고 하고 있고 그런 거를 권장하고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바뀌어 나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의미를 정리해보면 종양암 연구에서 전임상 모델, 실제 사람에 적용하기 전 단계의 실험 모델로 매우 유망하다고 하고요. 실제 인간의 암 조직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더 정확한 약물 반응 예측이 가능하고 기존 동물 실험보다 예측력은 올라가고 실패 위험은 내려간다고 해요. 도전 과제로는 기술적 도입 장벽이 있어요. 표준화, 비용, 노하우 부족 등이 있고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오노가이드를 통해 정밀의 약, 환자 맞춤형 치료 가능성이 확대되고 암 치료 개발에 있어서 효율성과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도구로 주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약해보면 오노가이드는 기존 동물 모델을 넘어 암 치료제 개발에서 더 정밀하고 예측력 높은 새로운 실험 도구로 각광받고 있고 백서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나 방법론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실제 연구자나 제약사의 입장에서는 큰 가치를 지닌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제 FDA나 이제 정부에서 저런 걸 밀면 어쩔 수 없이 템퍼스도 같이 엮인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세 번째 뉴스는 이게 조금 중요했던 뉴스인데요. 템퍼스 투자자시라면 모두 아시는 엠브리 제네틱스의 케어 프로그램이 유전성 암 검사를 위한 고위험 환자식별 정확도가 검증됐다는 뉴스예요. 우선 케어 프로그램이 뭔지 보시면 템퍼스 AI의 자회사인 엠브리가 개발한 디지털 유전성 암 위험 평가 도구예요. NCCN 국립종합암 네트워크 임상지침에 기반하여 고위험 환자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의료진의 유전자 검사 판단을 지원하고 환자의 생존율과 치료 전략 향상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이 케어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번에 케어 프로그램의 정확도가 99.5%로 400명의 실제 환자 사례 중 398건을 정확하게 식별했다고 해요. NCCN 지침,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암 등 유전성 암 고위험 환자들을 판단하는 정확성이 입증됐고 공인 유전 상담사 판단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케어의 기능과 장점을 보시면 디지털 헬스 솔루션에 전자 건강 기록과 통합되고 환자가 모바일로 사전 문진도 가능하고 의료 및 가족력 자동 수집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유전성 암검사 대상 선별하고 유방 암검진 대상자 추천하고 교육 및 제3자 유전 상담 제공, 환자 비용 부담도 없다고 합니다. 임상 현장 반응에선 ACA 암센터 부사장의 언급에서 케어는 유전 위험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고 환자 치료에 실질적 도움을 준다고 하고 병원 전체 프로그램으로 확장 중이라고 해요. 캠퍼스 AI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의료 데이터 및 AI를 기반으로 정밀의료 발전에 기여 중이고 케어는 이 전략의 일환으로 임상의가 AI 기반 도구를 통해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고요. 유전질환 데이터 축적 및 분석 능력에서도 엠브리가 선도한다고 합니다. 캠퍼스가 무서운 게 저런 데이터가 계속 쌓이면 쌓일수록 강해지기 때문에 미래에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의료 데이터라는 게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저렇게 계속 쌓이고 있는 것들이 되게 저는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요약해보면 프로그램명은 엠브리 케어 프로그램이고 템퍼스 AI의 자회사인 엠브리입니다. 디지털 유전성 암 위험을 평가하는 도구고 NCCN 가이드라인 기반 정확도로는 99.5%가 나오는 엄청난 도구고요. 적용할 수 있는 암은 유방, 난소, 전립선, 췌장암, 린치 증후군 등이 있다고 합니다. 실효성은 실제 환자 사례에서 이미 입증이 됐고요. 환자 혜택에서는 사전 문진, 유전자 검사 추천, 유전 상담 제공 무상으로 해준다고 합니다. 안 할 이유가 없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번째 뉴스는 마켓샌드마켓의 단독 보고서로 32년까지 에이전트 A 시장 규모가 1,408억 달러로 확대된다는 뉴스고요. 마켓샌드마켓 보고서 기준인데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IT, 바이오, 헬스케어, 에너지, 화학, 항공우주 등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해 매우 상세하고 전문적인 유료 리포트를 판매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AI 시장을 요약해보면 시장 규모는 지금 138.1억 달러인데 32년 7년 뒤에는 1,408억 달러까지 늘어난다고 해요. 연평균 39.3%의 상승을 보고 있고 적용 분야는 IT 서비스, 고객 지원, 재무, 물류, 헬스케어 등이에요. 핵심 기술 트렌드는 오케스트레이션 프레임워크, 생성형 AI와 융합, 엣지 컴퓨팅,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헬스케어 분야도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템퍼스 AI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면 템퍼스는 의료산업의 에이전트 AI 분야 대표주자로 전체 시장 성장의 일부를 담당 중인 전문화된 핵심 플레이어라고 볼 수 있어요. 시장 내 포지션이 에이전트 AI 시장에서 주요 기업 중 하나로 등재되어 있고 비즈니스 분야는 의료 특화형 AI 에이전트 기업입니다. 역할은 의료 데이터 기반 분석, 맞춤형 치료 추천, 자동화된 임상 의사결정을 지원해주는 역할이고 같이 언급된 기업들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구글 등 빅테크와 나란히 등재되어 있어요. 템퍼스의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24년, 25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약 5%에서 9%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데 시장 규모가 14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2032년이 되면 1,408억 달러까지 늘어난다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저 보고서에서는 시장 규모를 100배까지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템퍼스가 주요 플레이어로 들어간다면 당연히 그 가치도 엄청나게 높을 수밖에 없죠. 파이 자체가 커졌으니까. 그러면 매출과 뭐 시장 규모, 예상 점유율도 이 성장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엄청나게 늘어나서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전망은 여전히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해보면 템퍼스는 의료 중심 에이전트 AI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 해당 시장에서 전문 영역을 가진 강자로 평가되고 25년 기준 약 9% 전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이전트 AI 시장이 커질수록 템퍼스의 확장 여력과 전문성 차별화가 중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해요. 다섯 번째 뉴스는 바이오비카라고 스웨덴 기업인데 여기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템퍼스 AI 관련된 내용이 나와서 기사를 가져와 봤고요. 바이오비카는 스웨덴 본사를 둔 혈액 기반 유방암 치료 반응 모니터링 검사 키트를 판매하는 곳이에요. 혈액 검사 키트를 팔고요. 혈액 내에 TK1 효소 수치를 측정해 호르몬 수용체 양성 전이성 유방암 치료 효과를 빠르게 파악해주는 역할을 하고 이미 이거는 FDA 승인도 다 받아서 미국에서 판매가 가능한 상품이에요. 템퍼스와 25년 5월 레퍼런스 랩 계약을 했고요. 레퍼런스 랩이 뭐냐면은 전문 실험실이 병원이나 기업을 대신해 검사를 수행하고 결과를 제공하는 외주 검사 계약이에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템퍼스의 6,500명 종양학자 네트워크 플러스 100명 이상의 영업팀이 키트 검사 주문 및 판매를 맡고요. 바이오비카는 CNAI 인증실험실에서 검사 수행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플랫폼 역할을 해주는 곳이 템퍼스라고 보시면 돼요. 배달 어플 배민 같은 데서 배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템퍼스가 그 안에 계약을 맺고 입점한 곳이 바이오비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략적 효과는 커뮤니티 종양학 시장에서 빠른 거래 확산을 기대하고 하반기부터 매출 발생을 예상하고 있어요. 템퍼스 관점에서 협력 효과를 보면 검사당 직접 마진 확보가 가능합니다. 검사 가격은 메디케어 기준 약 322달러고요. 민간보험 평균은 400달러 이상이라고 해요. 템퍼스는 특정 비율의 직접 마진 30%에서 50%를 획득하는 구조고 부가적 수익성은 기존 AI 유전체 검사 라인업과 함께 저단가 고마진 제품이 추가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설비 구조, 장비 구축 없이 검사 주문만으로도 이익이 창출 가능한 엄청 좋은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스크는 없이 이익이 창출 가능한 거기 때문에 플랫폼의 장점이 확실하게 살아있는 계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시면 바이오비카라는 스웨덴 기업이고요. 혈액 기반 유방암 모니터링 검사 키트 그거를 템퍼스가 검사 유통 판매 조직하고 템퍼스는 검사당 고마진 확보하고 저비용 즉시 수익이 수단입니다. 기대 효과는 하반기부터 매출이 본격 반영이 돼서 템퍼스 수익 구조 개선에 효과를 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뉴스는 템퍼스 AI 강세장 이론이라는 뉴스인데요. 이 뉴스를 쓴 곳이 예전에도 템퍼스 AI가 지금보다 가격이 50% 정도 낮을 때 기사를 한번 썼었거든요. 이번에는 상승한다는 강세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조금 고평가로 과대한 평가가 됐다. 지금 가격은 기업 가치보다 좀 고평가다라는 내용을 기재해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기사 주장 요약을 보시면 템퍼스는 고성장 기업이지만 AI보다는 유전체학 기반 매출 75%가 대부분이므로 순수 AI 기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예전에 공매도 리포터가 주장했던 내용 그대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매출 구조에서는 아직 AI 기반 수익 구조가 뚜렷하지 않다. 유전체학 실험 위주의 수익 구조다. 밸류에이션은 EV/EBITDA 450배, NTM 매출 대비 9.4배로 과도한 평가, 투기 심리의 결과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투자 의견은 수익성 부족과 고밸류로 인해 아직 핵심 포트폴리오보단 관심 종목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해석 방향은 단기 변동성이 있으나 장기 성장 잠재력이 존재하는
보수적 접근이 필요한 주식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저는 우선 저 기사가 주장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제 반박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유전치약은 단순 매출원이 아니라 AI 학습과 분석의 핵심 데이터 소스고, 템퍼스는 AI가 실질적으로 내재된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펄란티어가 그 데이터를 AI가 모아서 가공하고 필요한 곳에 뿌리고 쓰는 그 데이터 값이 엄청나게 높은 건데, 여기는 단순히 AI 매출, AI 어플을 만들어서 그 AI가 뭘 해서 매출을 봐야 된다는 그런 터무니없는 공매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왜냐면 제가 보는 템퍼스의 정말 높은 가치는 그 쌓여있는 의료 데이터에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 의료 데이터를 분별해주고 모아주는 이미 그 AI가 탑재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런 주장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AI는 도구일 뿐이지 매출 항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미 AI는 템퍼스 제품과 서비스에 내재되어 있고 분석, 추천, 치료, 최적화에 사용되고 있어요. AI 챗봇이 하는 것도 그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AI가 분별해서 빠르게 이렇게 해주는 그게 핵심인 기업인데, 그것과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기업 가치의 고평가는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왜냐면 적자 기업이고 매출 대비로 봐도 어느 정도 고평가인 건 사실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미래 성장성에 대한 충분히 정당화가 가능한 수준 정도고, 완전히 미친 듯한 고평가라고 평가받을 수는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계속 추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락이 큰 날에는 가격 상관없이 저는 계속 조금씩 추매를 하고 있어요. 이유 없는 하락일 때. 그래서 지금 저는 데이터 기반 AI 플랫폼 구축기로 보고 팔란티어나 테슬라와 초기와 유사한 장기 AI 생태계 기업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그 데이터가 갖고 있는 엄청난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도 지금까지 그만큼 자동주행을 위해서 데이터를 엄청나게 쌓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좀 무시받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그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투자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기 리스크는 당연히 인정하고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뭐 50불 다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실 밀어두고, 데이터를 장악한 AI 의료기업이라는 구조적 강점에 전 주목하고 있어서 그걸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단기 주가나 주가는 맞추기도 힘들고 회사의 악재가 뜨면 당연히 움직이게 돼 있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템퍼스 AI에는 맞지 않아요. 그리고 적자 기업인 템퍼스에는 EV 에비타 450배 저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밸류에이션 측정 자체를 EV 에비타로 해놓은 것 자체가 저는 일단 맞지 않다고 봐서,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인정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아서 한번 반박을 해봤고요. 결론을 정리해보자면 템퍼스는 유전체 중심 매출 기반의 고성장 기업이지만 현재 AI 수익화는 부족하고 고밸류이므로 아직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저의 반박은 템퍼스의 유전체약은 단순한 실험 수익이 아니라 AI 연료이며 이미 분석, 추천, 의료 결정에 깊숙이 내재된 AI 기업이다. 단기 수익이 없다고 AI 기업이 아니라는 건 이분적 오류고, 오히려 팔란티어나 테슬라 초기와 유사한 AI 플랫폼 기업으로 봐야 한다가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왜 EV 에비타가 적자 기업에 안 맞는 지표냐면, EV 에비타가 플러스여야 의미 있는 배수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게 적자 기업에는 계산하면 450배든 1000배든 숫자 자체가 왜곡되고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의미 없고, 템퍼스 같은 기업은 R&D 투자로 인해 의도적으로 DV 에비타가 낮거나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수치를 가지고 고평가다라고 말하는 건 숫자만 보고 하는 판단 오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성장 기업인 템퍼스 같은 이런 적자 기업은 수익성이 아니라 성장 속도와 시장 지배력을 먼저 봐야 의미 있는 투자 시나리오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존, 테슬라, 팔란티어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초기에는 당연히 적자였어요. EV 에비타가 의미가 없습니다. 템퍼스도 지금은 데이터 확보, 플랫폼 확장의 전략적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조건 자체가 맞지가 않아요. 이익이 안정적으로 나고 있는 기업도 아니고 비용 구조가 고정되어 있는 기업도 아니고, 저 기사에서 비교군도 안 맞기 때문에 템퍼스와는 EV 에비타를 갖다 쓰고 고평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평가 기준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EV 에비타는 안정적 이익을 내는 성숙 기업에 적용하는 밸류에이션 지표고, R&D 적자 기업인 템퍼스에 적용하면 저렇게 450배, 1000배 같은 왜곡된 숫자가 나옵니다. 이건 수치로 주관적 해석 합리화하려는 오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자기 주장에 좀 더 힘을 주려고 억지로 갖다 껴 넣은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기업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서 뭐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투자에는 정답이 없고 미래가 지나봐야 누가 맞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템퍼스를 가지고 계신다면 자기의 시나리오와 저 기사에서 하고 있는 말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7번째 뉴스는 템퍼스 AI가 러셀 3000에 드디어 편입이 됐습니다. 정식적으로 편입이 됐고요. 자금도 다 들어왔습니다. 자금은 27일 금요일 장 마감할 때 마감 종가에 한 번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들어왔는데도 마이너스로 끝난 게 좀 아쉽긴 한데 뭐 그런 단기적인 건 의미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러셀 1000 지수에 편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러셀 1000에는 편입이 됐습니다. 이거는 러셀 3000에 편입이 되면 4월 30일 시가총액 기준으로
러셀 3000 기업 중에 상위 1000개 기업 안에 들어가면 그냥 무조건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템퍼스의 4월 30일 시총은 96.9억 달러거든요. 러셀 1000 커트라인이 약 75억 달러였기 때문에 무난하게 템퍼스 AI는 러셀 1000 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러셀 3000 안에 들어갔고 그 중에서도 러셀 1000에 편입이 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템퍼스 AI는 6월 27일자로 공식 홈페이지 최종 명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그 명단이고요. 템퍼스 AI가 들어가 있죠. 헬스케어 종목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27일날 리밸런싱을 위한 대규모 자금이 이미 집행이 됐어요. 6월 27일 장마감 직전 마감 동시효과에 한 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져 있고요. 왜 하필 그날이냐면 펀드들은 추적 오차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롯데 지수 27일 종가 기준으로 새 지수의 성과를 계산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펀드들도 정확히 그 가격의 주식을 사고 팔아야 오차가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전을 못하고 마이너스 마감을 해서 좀 아쉬운 분들도 많을 거고 저도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게 장기적으로 봐도 되게 좋은 거라 6월 30일 이후부터 지속적이고 꾸준한 자금이 유입됩니다. 러셀 3000과 러셀 1000 소속이라는 새로운 지위를 얻었고 꾸준한 패시브 펀드 자금이 들어와요. 새롭게 그런 지수를 사는 자금들 자체가 템퍼스를 계속 사게 합니다. 그래서 러셀 1000을 원하는 ETF, 러셀 3000을 원하는 ETF, 그런 고객 수요층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 그 새롭게 매수되는 자금은 템퍼스 AI에도 자동으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매수세가 당연히 붙겠죠?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하는 액티브 펀드들이나 여러 펀드 자금들이 들어오는 좋은 일이라고 보면 돼서 장기적으로 몹시 좋습니다. 그리고 유동성과 인지도도 올라갔기 때문에 한층 더 올라간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쉽게 비유하면 6월 27일에는 댐의 수문을 한번 활짝 열어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됐다고 보면 되고요. 이제 댐 물로페를 맞춰놨으면 6월 30일부터는 그 댐으로 흘러들어오는 여러 개의 작은 시냇물, 뭐 그런 물들이 새롭게 계속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덟 번째 뉴스는 간단한 뉴스고요. 놀라운 성장 잠재력을 가진 주목받지 못한 헬스케어 주식 10개 중에 템퍼스 AI가 여덟 번째에 들어가 있어서 그냥 한번 가져와 봤고요. 마지막 뉴스고요. 이것도 뭐 간단한 투자 의견 상향 뉴스입니다. 뱅오와에서 6월 25일 중립투자 의견에 68불에서 70불로 상향된 목표 주가가 나왔고요. 뱅오와에서 근본적인 사업 경쟁력에 초점을 맞췄는데, 템퍼스가 수년간 구축한 방대한 임상 및 분자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다른 기업이 따라오기 힘든 강력한 경제적 혜자로 봤고, 이 데이터 자체가 매우 가치 있는 자산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도 이거거든요. 독점적 데이터 자산. 저게 저는 경제적 혜자도 엄청나게 높고 고평가 받을 수 있는 평가 항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는 것을 넘어 AI를 통해 이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분석하여 제약사나 의사에게 가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것이 템퍼스를 단순 데이터 기업이 아닌 AI 플랫폼 기업으로 만드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뱅오와에서 저렇게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제가 다 높게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저런 거를 높게 보기 때문에 이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데이터 기업이 아니라 AI를 통해 이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분석해서 제약사나 의사에게 가치 있는 데이터를 알맞게 제공해 준다는 거는 엄청난 가치거든요. 이게 이제 의료계에서 제2의 팔란티어라고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팔란티어도 하는 일이 AI를 통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구조화해서 분석하고 필요한 곳에 그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회사잖아요. 템퍼스도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데이터를 가지고 비슷한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정밀의학 및 실사용 데이터 시장의 막대한 성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템퍼스가 이 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목표가 상향 이유는 독보적 데이터 자산, 템퍼스가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는 강력한 경쟁력이 분명하다 하고 큰 시장 잠재력, 정밀의학 시장의 성장성은 매우 높다고 합니다. 러셀 지수 편입, 최근 러셀 1000 지수 편입은 긍정적 수급을 이끌어낼 수 있는 촉매제라고 평가했어요. 근데 매수가 아닌 중립을 주는 요인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어요. 큰 폭의 하락 이후 V자 반등으로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라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제한적이라고 봤고, 아직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흑자 전환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헬스케어 AI 분야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템퍼스 AI는 훌륭한 자산을 가진 좋은 기업이지만 지금 가격은 그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어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중립적인 관망이 필요하다고 봤고, 지수 편입 등을 고려해 목표 주가는 70달러까지는 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국에 템퍼스가 계속적인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을 가져와야 주가가 조금 더 100불, 막 200불까지 갔을 때 그때 이제 그게 합당한 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성장에 맞춰서 계속 가는 거고, 그 성장성이 조금 더 좋다면 당연히 주가는 따라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변동성이 계속 있고 좀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면 또 폭락도 오겠지만, 결국에 그 단기적인 이슈보다 이 데이터가 갖고 있는 무한한 성장성을 보고
좀 미래를 보고 투자하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이번 주 뉴스를 알아보고 공부하면서 전 또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추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템퍼스 주주시거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